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효도사입니다. 예, 오늘 풍문에 의하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렇게 막 농담이나 장난도 안 치고 좀 진지하게 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틀도 못 돼서 그 교회에 대한 풍문이 또다시 들려왔어요. 엄밀히 따지면 뭐 또다시 들려왔다기보다는 지난번에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한 풍문과 더불어 약간 씁쓸한 얘기가 더 들려온 겁니다. 왜 지난번에 모든 소식을 다 들려드리지 못했냐면 이 흥미로운 내용을 한 번으로 끝내기 아깝다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더 깊이 추리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씁쓸한 풍문이란 것은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결말이 서쪽에 흐르는 바닷물처럼 정확하지가 않고 이 사건은 다시 교단 총회 재판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드러난 결과만으로 보면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회 밀실기도회 줄여서 밀회를 제보받아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던 부목사님이 교회 출입금지 정직 처분 등을 받은 것을 보면 노회에서도 이분을 처벌하는 즉 전문용어로 시벌하기로 판단한 듯하고 이게 벌을 내리다는 뜻이에요. 시상식 할 때 시자랑 이제 벌하다 벌자.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네들의 행위를 이성 문제로 확인할 수 없다. 덧붙여 그 부목사님을 시벌하기로 결정한 걸로 미루어 보아서는 CCTV와 아파트 등 영상 증거를 확보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뭐 그러니 마치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는 도의적으로 뭐 책망받을 정도는 되지만 이성관계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내렸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목사님만 처분을 받고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는 멀쩡한 걸 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본 게시탐정이 지난번에 예측한 대로 역시나 노회는 현직 담임 목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본 게시탐정의 추리는 오늘 좀 빨리 시작돼요. 과연 노회에서의 이런 판결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우선 부목사님을 처벌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일이에요. 부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제외하고 엄연히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 이어 당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교역자입니다. 성도님들의 각종 의견과 청원과 혹은 교회 운영과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응당한 조치와 답변을 해줘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목회자는 말이죠. 부목사님이 부인 1년 반이 돼가는 담임 목사와 이전에 무슨 트러블이나 대립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원로 목사님의 편을 들어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무슨 태클 건 것도 아니요. 원로 목사님을 보필했던 것처럼 신임 담임 목사를 성실히 보필해 왔다면 성도님들의 제보와 피드백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사와 조치를 해주는 것이 부목사님의 당연한 책무인 겁니다. 본 게시탐정이 전편에서 예측한 바대로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석연찮은 만남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사태를 수습하고 자신이 보좌하는 담임 목사가 헛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확실히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자 일신의 영달과 안녕을 내려놓은 채 내부 고발자로서 교회의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한 분이셨다고요. 본 게시탐정의 사견으로는 이런 목회자가 많아져야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교회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강화되고 담임 목사가 뻘짓 안하고 목회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고 또 세상 앞에 책 잡히는 것 없이 두루 맑아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어째 노회에 높으신 분들 생각은 좀 달라나 봅니다. 아니 풍문에 의하면 그렇다고. 나머지 것들도 차근차근 봅시다. 교회 지하주차장 CCTV 화면 및 아파트 영상 등의 증거물 확보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다? 참 유감스럽긴 한데요. 교회 지하주차장 CCTV는 엄연히 교회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겁니다. 그 교회 관리 담당자 내지 목회자가 필요하다면 캡스 등 보안업체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이 걸린다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관리소장 승인 없이 CCTV 영상을 가져왔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물론 이거는 경찰에서 가져온 거긴 하지만은 더군다나 CCTV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직접 목회한 성도들의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고. 그분들의 증언도 증거 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요.
위법한 증거인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그 사건 자체는 사실이지만 증거 수집상 절차적 하자로 채택이 안 될 뿐이라는 건데, 그럼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썸씽 자체는 인정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여전도사님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이성 문제에 대한 사건은 강간이나 성폭행 아닌 이상 민사로 처리되는데, 민사재판은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집 과정에 다소 위법했다 할지라도 아주 많은 경우에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단지 위자료 액수 등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할 뿐이죠.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이것이 법에 어긋나냐 아니냐를 따지지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데는 위법한 증거고 뭐고 간에 충분히 채택돼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유심증주의란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오로지 판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뿐 법적으로 증거능력의 존재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CCTV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재판에는 채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면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이성관계는 정말 확인할 수 없는가? 부목사님만 처벌을 당하고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에게는 아무 피드백이 없는 것에서 본 게시탐정이 노회에 높으신 분들의 소양을 참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건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혼의 담임 목사가 미혼의 여전도사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 단둘이 위치해 있었다.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가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여전도사의 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 단 둘이서 몇 시간을 위치해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이성관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확률은 세상 법정에서도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입니다. 두 사람이 어디 밀실에서 홀딱 뽑고 떡을 치다가 걸려야만 그게 간통이고 외도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외도라 칭해지는 일명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모든 행위, 성관계를 수반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애정관계 유지 등을 포함하여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두 사람이 애정관계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7.5.26 1987년 5월 26일 선고 87무 5와 6에 이거는 사건 번호입니다.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정행위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따져도 음행과 간음에 해당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이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건 숙박업소까지 들어갔나의 여부입니다.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애정이 담긴 메시지, 가정행사에 불참하면서 두 사람만의 여행 및 밀회를 한 사실, 항시 둘이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모든 일상과 일정을 공유한 것들, 여기에는 하트, 이모티콘,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간 카카오톡도 포함돼요. 하물며 이런 것들이 과연 증거가 안 될까요? 구체적인 사안을 보시면 부산지방법원 2019 드단 205295 판결에 의하면 원장과 직원이 퇴근 시간 이후까지 업무상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시로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카카오톡에 이모티콘과 하트,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을 주고받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2014년 부산가정법원 판결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남편이 상대 여성과 어디에 함께 투숙한 것을 발견한 것도 포함됐어. 2012년 판례론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는 상간녀와 눈이 맞아가지고 식당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자기의 차로 그 여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같이 장보러 다니고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 여자와 단둘이 위치했었던 것이 외도로 인정이 됐습니다. 2017년 부산가정법원 판결로는 성관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절대로 관계는 없었다고 우겼음에도 이것 자체가 외도로 인정됐다고요. 이런 사항들이 성관계의 증거가 없이도 외도로 인정된 판례들입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들이죠. 따라서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지하 주차장 및 아파트 CCTV 영상은 물론 그 둘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까지 모두 확인되면 이 성관계는 노회나 총회 아니라 법원에 가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겁니다.